봅시다. 날씨가 풀리고 있는 거 보니 여름방학이 끝날 때가 됐구나.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같이 풀었는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게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근데 유리함수에 대한 대칭성을 보기 이전에 아마 우리가 9번까지 했을 텐데 맞죠? 9번까지 했을 텐데 그거 보기 이전에 대칭성과는 좀 연관이 없는 애를 먼저 하나 보고 갈게요. 11번부터 보고 갑시다. 11번부터.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번 보고 대칭성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 11번 같은 경우에는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상수 abc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 소리냐. 여기 그래프상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애와 y는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점근선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점근선 어떻게 구해? 여기서 x 점근선은 그게 0이 되는 점, x는 마이너스 c 이렇게 구하는 거고, 두 번째 y 점근선은 뭐? x분의 x를 보면 된다. y는 뭐다? a다.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다?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c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2다.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뭐만 알면 돼 이제? b만 알면 되잖아. 맞죠? b만 알면 되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뭘 줬느냐? 0,-1이라는 y절편을 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c가 1이었으니까 끝나는 거야. b 나오겠죠? 여기 0이고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b인데 마이너스니까 b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번으로 돌아올 건데 10번에는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 건데 보시면 우리가 어떤 유리함수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점근선이 또 이런 식으로 있다. x축 y축이 아니라 점근선 그린 거예요. 점근선. 그래 놓고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보면 그러면 위의 그래프의 형태와 이 밑에 그래프의 형태가 똑같이 생겼죠. 그럼 똑같이 생겼어요. 얘와 얘는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요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서 얘와 얘는 점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점대칭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애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잖아. 맞죠? 그럼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겠어? 요 가운데 있는 0,0에 대해서 대칭인 거거든?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위에 있는 2,2분의 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내가 얘를 0,0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내가 얘를 0,0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원점 대칭시키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둘 다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치? 그거 여기다 집어넣어봐. 어떻게 되나? 성립하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그 점은 이 위에 점이 돼 이 소리야.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이 점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형태와 이 형태가 동일하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요 가운데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우린 얘를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앞으로 부를 건데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를 건데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 둘은 뭐다? 점대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대칭이 된다. 그래서 10번 보시면 y는 x 플러스 1분의 a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점 b,5에 대하여 대칭이다. b,5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B,5라는 애는 뭐가 된다?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점근선 X는 2라고 가정을 해보고 Y는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점근선의 교점은 몇 콤마 몇이 될까? X는 2라는 직선과 Y는 1이라는 직선이 만났어. 만나서 생기는 점은 몇 콤마 몇이 되겠어? 2,1이 되겠죠?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야? 사실 이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애는 점근선과 점근선을 따라 읽기만 하면 돼.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과 Y는 A라는 애가 점근선이죠. 맞죠? 맞죠? 그러면 얘에 대한 점근선의 교점은 따라 읽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저 유리함수는 얘에 대하여 점대칭 관계일 거야. 위아래가. 근데 그게 뭐다? 얘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A는 5. 됐나요? 됐나요? 이게 첫 번째 뭐다? 유리함수의 점대칭이다. 유리함수의 점대칭은 어디에 대하여?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선대칭도 있어요. 선대칭. 선대칭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직선을 그려볼 거야. 이렇게와 이렇게 한번 직선을 그어볼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데 얘도 간단하게 y는 x분의 1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y는 x분의 1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y는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x라는 그래프. 너네 어떤 그래프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돼? x랑 y의 자리가 바뀌죠? 그치? 그럼 내가 얘를 y는 x분의 1이라는 애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한번 해볼게. 그럼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면 x는 y분의 1이 되고요. 양변 역수치하면 y는 x분의 1이 된다. 어때? 똑같죠? 똑같죠? 아,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봤더니 뭐다? 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이 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릴 건데 얘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예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실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를 배우진 않았지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y는 x 대칭은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꾸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리를 바꾸면서. 뭔 소리냐면 y는 x분의 1이라는 애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리를 바꾸는데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럼 결국 어떻게 돼? 마이너스 지워지죠. 그리고 y는 x분의 1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함수는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뭐다? 선대칭이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여기 앞서 얘기했던 이 점을 원점이지만 유리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뭐의 교점이다? 다시 점근선의 교점이다. 그런데 지금 y는 x라는 애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는 뭘 지난다? 둘 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즉 우리는 유리함수의 선대칭을 지금부터 볼 건데 그 선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항상 점근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근데 그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지금 몇 콤마 몇이라고 했어? 우리 아까 점근선의 교점이 2,1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치?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2,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1을 지나는 애인 거야. 그래서 y는 기울기가 1이면서 2,1을 지나고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1을 지난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이번에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x 플러스 a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면 이 대칭선들은 무조건 뭘 지난다? 항상 뭘 지날 수밖에 없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점근선 찾아보시면 x는 1과 y는 2가 점근선이겠죠. x는 1과 y는 2가 점근선일 거고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1,2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그 1,2를 여기다 넣었을 때와 여기다 넣었을 때가 둘 다 성립해야만 합니다. 그럼 AB가 나오겠죠.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밑에 문제에 620번에 이런 거 나와. 유리함수가 있는데 유리함수가 x 플러스 a 분의 b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a라는 애와 y는 b라는 애가 점근선이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a, b겠죠. 근데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 플러스 6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 말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 위의 점이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 위의 점이기도 하다. 왜? 대칭선들은 무조건 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12번에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전에 우리 한번 봤었던 거거든? 뭐냐면 이거 기억나? y는 kx 플러스 2 라는 직선 기억나니?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번 봤었던 건데 얘가 기울기가 k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미지수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미지수인 직선은 항상 뭐를 지난다? 정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울기 자리에 x의 개수 또는 y의 개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걔는 항상 지나는 정점이라는 애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그 정점이라는 애는 어떻게 구한다? k가 없어지는 0,2일 것이다. 정점은 x가 다시 k가 없어지는 x값을 찾으면 된다. k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k에 대한 항등식을 구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0,2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그 직선이 얘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 그려보시면 x는 1, y는 2, k는 1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바로바로 구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 구해보시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점근선이 x는 1이고요 y는 2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k가 양수니까 요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직선은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2를 지나는 직선. 항상 여기 있어요. 0,2 y가 2가 여기니까. 그럼 만약에 저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죠.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야 되죠. 맞죠? 그러면 얘가 움직일 거야 이제. 전에 정점 얘기하면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얘기하면서 이거 시계침 얘기 한번 했었어요. 여길 항상 지나는 거고 얘가 움직일 거야.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즉 기울기가 커지면 어때? 기울기가 커진다고 해서 안 만나니? 만나죠 계속. 또 기울기가 작아진다고 해서 안 만나? 아니죠. 근데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면 돼? 양수면 되겠네.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긴 거 아니니?
맞나요? 맞나요?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야?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 만나지 않도록이구나. 양수면 다 만나고요.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보시면 만나지 않도록이군요. 그럼 일단 양수면 무조건 반대로 풀었네요. 양수면 무조건 만나요. 그럼 반대로 볼게요. 음수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근데 음수 방향으로 보자. 그럼 내가 얘를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근데 얘는 뭐 왼쪽엔 그래프가 없으니까 얘를 보자. 내가 얘를 점점점 이제 세워볼 거야. 그럼 얘를 점점점 세우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안 만나. 근데 계속 세우다 보면 언젠가는 접하게 되겠죠. 언젠간 접하게 되겠죠? 그치? 우리 그러면 결국에는 x-1분의 2x-1이라는 애와 kx 플러스 2라는 애가 뭐 하는 점을 찾아야 돼? 접하는 그 순간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일단 접한다는 건 만난다는 거니까 같다라고 둘 거고요. x-1을 반대로 넘기면 2x-1은 kx 플러스 2 곱하기 x-1이 될 거고, 그럼 양변 전개하시면 얘는 kx 제곱에 2x의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k 2 마이너스 k네요. 플러스에 2 마이너스 k의 x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얘랑 얘 보면. 그러면 여기서 2x 여기 2x 지워질 거고 남는 애들만 적어볼게요. kx 제곱에 여기서 마이너스 kx에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되고요. 우린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판별시티가 0인 점을 일단 찾겠다고요. 맞죠? 접할 때를 찾겠다고요. 그럼 판별시티를 보시면 k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k가 되고 얘가 0이다. 그러니까 k는 뭐와 뭐일 때? 0 또는 마이너스 4일 때가 접할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얘예요. 얘 k가 0일 때 생각해봐. k가 0, 즉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쟤거든. 그러니까 뭐가 돼? 점근선이 돼요. k가 0이면. 근데 그럼 쟤와 이 그래프가 접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0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뭐야? 마이너스 4일 때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느냐? K는 일단은 음수면 안 만난다. 그 다음 0이어도 안 만난다. 왜? 점근선이니까. 그치만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접하니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유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구하니까 결국 뭐가 만들어졌고? 결국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그걸 가지고 뭘 구했어? 판별식을 구했죠. 맞죠? 우리 여태까지 함수를 배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x-1분의 2x-1이라는 함수와 k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다. 이 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 둘을 어떻게 한다고? 같다라고 둔다. 그래서 나오는 x값을 우린 뭐라고 불렀어? 거기서 나오는 x값을 교점이라고 불렀어요. 맞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 만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럼 이 교점이 있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없단 소리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있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없단 소리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없다라는 건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작다? 작다라는 소리죠. 그치?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등호가 빠진 형태가 나와요. 등호가 빠진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유리함수는 우리가 여태까지 풀던 대로 풀면 돼. 그냥 같다라고 두고 근이 있으면 0보다 크다, 근이 없으면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등호는 그래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등호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0일 때는 점근선이니까 안 만날 것이다. 그치만 마이너스 4일 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접하는 순간이겠구나. 그래서 만나지 않으려면 마이너스 4는 등호가 없어야 되고 0은 등호가 있어도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625번 볼게요. 625번에 y는 x-1분의 2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y-2m은 0, 2 만나도록 해라. 만나도록 해라. 즉 교점이 있도록 해라. 두 개든 한 개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있도록 해라 라는 거야. 그러면 같다라고 둬볼게요. x-1분의 2 더하기 2는 mx-y를 넘겨야 돼 얘들아. 맞죠? 얘를 y는으로 정리해서 그 다음 여기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 오른쪽으로 넘기기 전에 이거 x-1을 양변에 곱할게요. x-1을 양변에 곱하면 얘는 2 될 거고, 얘는 x-1이 곱해졌으니까 2x-2 될 거고요. 얘는 mx-2m에 x-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오셨나요? 그냥 양변에 x-1을 다 곱한 거야. 어차피 2차 방정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면 mx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m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 3mx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워질 거고,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mx 제곱에 2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에 3m 플러스 2의 x에 플러스 2m은 0이다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도록 해라? 만나도록 해라. 만난다는 건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예요. 두 개여도 되고 한 개여도 되는 거니까. 그럼 판별식 d를 보시면 판별식 d는 제제곱 9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 곱하기 m 곱하기 2m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8m제곱이니까 얘는 m제곱에 플러스 12m에 플러스 4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나 뭐 계산 틀렸니? 여기까지 와서 계산 틀리면 안 되는데. 플러스 3이 6에 12m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m 2m 8m 마이너스 8m 제곱. 맞죠? 뭐 맞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서 중간에 한번 확인한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야겠네요. 범위 구하려면. 그럼 m은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쓰시면 6분의 6분의가 아니라 1분의지. 마이너스 b'이니까 마이너스 6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 뿔마 루트 32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범위는 뭐야? m은 뭐보다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3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3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등호는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의 점근선은 x는 1과 y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의 정점은 y는 mx-2m이니까 m으로 묶으면 x-2네요. 2,0이 정점이네. 2,0. 2,0이 정점이야. 그러면 뭐 얘는 지금 둘 다 음수예요. 둘 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2나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30이나 이렇게 둘 다 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나죠? 맞죠? 또 이렇게 되면 만나죠? 그러니까 접하는 거 두 개 그리고 얘보다 더 서 있으면 계속 만나는 거고 얘보다 더 누워 있으면 계속 만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 등호 상관없겠네요. 접하는 거 두 개 다 괜찮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32가 저 접하는 거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32도 저기서 접하는 거일 거고 접하는 거 두 개 만들어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등호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등호가 있을 때는 접하는 순간일 거거든. 어차피 접점을 기준으로 접할 때를 기준으로 뭐 크다 작다를 통해서 이제 만난다 안 만난다가 정해지는 거니까 접할 때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접선 두 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앞선 경우에는 접선을 한 개밖에 못 그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0쪽에는 등호를 빼주셔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등호 다 두 개, 접선 다 두 개 그릴 수 있으니까 쟤는 그냥 등호 두 개 다 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 봅시다. 필수예제 13번에 유리함수의 합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F 101제곱에 11에 이게 뭔 뜻이라고? F 101제곱에 10이 뭔 뜻이라고? 10을 F에 100번 집어넣어라 101번 집어넣어라 이 소리라고요. 그러면 10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F10은 다시 옆에다 옮겨 쓸게요. F101에 10을 집어넣을 건데 한 번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저 10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뭐 나와? 9분의 11 나오나요? 한 번 더 집어넣어보자. 9분의 11 넣으면 9분의 1분의 9분의 20이니까 20 나오네요. 맞아? 계산해볼까? 20이 아니라 10 나오는 것 같은데? 9분의 11 마이너스 1 분의 9분의 11 플러스 1 그럼 얘는 9분의 2 분의 9분의 20 이니까 이렇게 보면 18분의 180이니까 10 나오네? 바로 10 나왔네요. 맞죠? 그러면 몇 개씩 도는 거야? 두 개씩 도는 거야. 알겠죠? 두 개씩 도는데 101번 집어넣으래. 답은? 9분의 11이겠죠? 9분의 11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문제였으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애들이고 마지막입니다. 유형 14번에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나와요.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든 뭐 무리함수의 역함수든 뭐 이차함수의 역함수든 어떤 함수의 역함수든 뭐였어? x, y 자리 바꾸면 그게 역함수였어. x, y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그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는데 지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유리함수가 y는 x-1분의 a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었대. 근데 얘 역함수라는 애를 만들었대. 그럼 역함수니까 x, y의 자리를 바꾸겠죠? 그러니까 y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고 x 자리에다가 y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수를 절대 이런 식으로 안 쓰니까 정리를 하겠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얘 왼쪽으로 넘기면 xy-x는 ay-3이 되고요. 얘 넘기면 x-a의 y는 얘 넘기면 x-3이 되고요. 그럼 y는 x-a분의 x-3이라는 애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뭐다? 얘가 f 역함수 x라는 애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게 뭐와 같대? 저기서 f와 원래 함수와 얘가 같다. 그러니까 얘가 뭐다? x-1분의 ax 플러스 3과 원래 함수와 같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은 거니까 a는 몇일 것이고 a는 1일 것이고 지금 어디서 계산 틀린 거? x 플러스 플러스죠? 잘못 썼죠?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A는 1일 것이다 해도 구하시면 돼요. 맞죠? 맞죠? 이렇게 구하는 건데 내가 역함수 하면서 얘기를 했어. 우리는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 거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성질을 활용할 건데 역함수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가 있었냐면 역함수는 항상 y는 x 대칭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라는 함수와 f 역함수 x라는 함수가 같대. 이 말이 뭔 소리냐면 fx라는 함수를 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켰어. 대칭을 시켰더니 뭐다? 얘다. 근데 그 두 개가 같대. 그 소리는 뭔 소리야? 어떤 함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켰더니 그대로다. 이 말이거든? 내가 어떤 함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켰더니 그대로야. 그러니까 뭐야? fx 자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소리야. 대칭을 했는데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애초에 대칭인 거야. 근데 유리함수에는 대칭성이 있었어요. 어떤 대칭성이 있었어?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었는데 이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 이 선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뿔마일인 직선. 근데 fx는 지금 뭐라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야. 근데 y는 x가 하필 기울기가 1이죠. 그럼 y는 x가 뭐라는 소리야? 이 선대칭의 기준선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근데 이 선대칭의 기준선, 대칭선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무조건 뭘 지나? 얘는 무조건 뭘 지나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근데 y는 x가 얘래. 그럼 그 말은 얘가 무조건 얘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죠. 뭐면? fx와 f 역함수 x가 같으면. 여기까지 따라왔어? 다시 잘 봐. 어떤 유리함수 fx가 있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유리함수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리함수 fx가 있어. 근데 걔에서 fx와 f 역함수 x가 같대. 그 말은 이 유리함수가 어디에 대하여?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란 소리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리함수의 대칭성에서 뭐라고 배웠느냐? 대칭선은 항상 뭘 지날 수밖에 없다? y는 x라는 대칭선은 항상 뭘 지날 수밖에 없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배웠다고. 그 말은 y는 x라는 애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소리로 해석이 가능하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점근선의 교점이 뭐야? 여기서 점근선 x는 1과 y는 a가 점근선이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뭐가 되는 거야? 1,a가 되는 거죠. 근데 y는 x가 1,a를 지나야 된대. 그럼 1,a를 y는 x에다가 집어넣으면 뭐야? a는 1이다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아, 유리함수에서 fx와 f 역함수 x가 같으려면 점근선이 어때야 되는구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따로 뭐가 없는데 따로 뭐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가 그냥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써봅시다. y는 x 플러스 a분의 2x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쳐볼게.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는데 얘를 fx라고 하고 걔에 대한 역함수가 f 역함수 x인데 방금처럼 fx와 f 역함수 x가 같대. 이거래. 이게 성립한대. 그럼 뭐란 소리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란 소리고,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그 말은 점근선인 x는 마이너스 a와 y는 2라는 애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다.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까면 끝이죠. 이렇게 구하면 끝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역함수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풉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630번 볼게요. 잘 봐. 얘도 마찬가지야. 630번 우리 역함수 안 구해요. 원래 함수가 3,-9를 지난대. 그러면 3,-9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치? 3,-9를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9는 3을 집어넣어보면 -3 플러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다 해서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지죠. 맞죠? 맞죠?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지.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그 정보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역함수의 그래프도 3,-9를 지난대. 아 그럼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역함수에다가 3,-9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 원래 함수를 바꿔서 봐야 된다고. 역함수에다가 3,-9를 집어넣으면 성립해. 그럼 반대로 원래 함수에다가는 5,5를 넣으면 -9,3을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식은 뭐다? 원래 함수에다가 -9,3 3은 -9 집어넣으면 9 플러스 2분의 -9a 플러스 b 해서 요 두 개를 연립하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마세요. 뭐 유리함수는 그리고 사실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 같은 것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기말고사 때는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지 마시라고요. 직접 구해서 푸는 게 결국에는 너네가 수학 문제를 앞으로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44번 한번 볼게요. 644번. 이제 644번 같은 게 결국에 센에도 있을 거라 644번 볼게요. 유리함수 fx는 x-2분의 2x-3이다.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할 건데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PA 더하기 PB를 구해야 되니까 PA 길이가 뭔지, PB의 길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는 X점근선은 2고요. Y점근선은 2고요. 그 다음에 K는 1이겠네요. 맞죠?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X축, Y축이 있을 거고 X축 할 수 있을 거고 X는 2 그 다음 Y는 2가 점근선일 거고 그 다음에 K 값은 1이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다. 됐나요? 됐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안 써줘도 돼요. X는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에 한 점이 있다. 이 점을 P라고 하겠다. 그래놓고 요 P에서 A까지 다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할 거고 P라는 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할 텐데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한번 더해봐라 라고 돼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 P에 무슨 좌표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Y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PA 더하기 PB는 그래프를 그려보니 뭐가 되는 거야? P에 대한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P는 지금 뭐 위의 점이야? 얘 위의 점이죠. 얘 위의 점이죠. 그치? 어디 위의 점이 나왔다? 뭐를 미지수로 설정해라? X값을 미지수로 설정해라. 그러면 Y값은 집어넣으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 더하기 PB라는 건 뭐다? 알파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분의 2알파 마이너스 3이라는 애의 최소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얘는 어떻게 구할래요? 얘의 최소값 어떻게 구할래?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이거? 안 보이면 이렇게 바꿔줄게. 봐봐. 알파 마이너스 2분의 2알파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2에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요식은 뭐가 돼?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거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산술기하 기억나니? 산술기하 두 가지 있었어? 뭐 있었어? 합의 최소, 곱의 최대. 그 다음 두 번째 역수의 합의 최소. 역수의 합의 최소. 어떻게 하면 돼? 이 알파를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바꾸고 이렇게.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이 식은 4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우리 산술기하 이거였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알파 베타. 얘가 산술기하였어. 맞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곱하면 1. 그럼 얘의 최소값은 2. 그래서 2 더하기 4는 6. 됐나요? 그때의 무슨 좌표? 그때의 x좌표를 구하래요. 그때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산술기하에서의 최소값은 언제라고? 이 둘이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이 둘이 같을 때. 근데 이 둘을 더했는데 2잖아. 최소값이 2였잖아. 그럼 얘가 몇이고? 1이고 얘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의 x좌표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 정도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을 해요. 이런 산술기하와 유리함수를 합쳐놓은 형태는. 알겠죠? 그리고 너네는 웬만하면 기말고사 범위에 절대부등식이랑 그러니까 산술기하랑 유리함수랑 같이 있을 거니까. 왜냐면 절대부등식 앞에서 중간고사 범위가 끊길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절대부등식은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에 절대부등식이랑 유리함수가 같이 있어 무조건. 그럼 이 문제는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죠? 유리함수에서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는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게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니고요. 근데 나오는 문제니까 맞추긴 해야 돼. 알겠지? 나온다고 예상이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유리함수에서의 합의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 형태를 확인을 해봤다. 그 형태를 확인해보니 PA 더하기 PB라는 게 P에 대한 XY 좌표의 합이 되더라. 그래서 XY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니 여기 안에 역수관계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역수관계의 합의 최소 산술기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그래서 너네가 유리함수 문제인데 최소값이 나오잖아? 그럼 100% 산술기하야. 유리함수는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거든. 근데 뭐 앞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뭐 둘이 있다, 그 둘이 만나도록 하는 뭐 기울기의 최소값 이런 건데 그런 건 뭐 이제 산술기하랑 아예 관련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있고 어떤 도형에 대한 또는 어떤 길이에 대한 최소값이 나오면 무조건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유리함수 자체가 역수죠. 분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역수의 합이 들어가 있기가 좋아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최소값이 나왔을 때 어떤 길이의 최소가 나왔을 때는 산술기하다라고 확정 짓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좀 어렵긴 한데 어렵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말고사 범위니까 한 번 더 하면 또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하다 보면 좀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왜냐면 나오던 애가 계속 돌아서. 그러니까 근호야 우리 중간고사를 잘 봐야겠지. 기말고사 부분 너무 어렵지. 봅시다.
그래도 오늘하고 토요일날 하면 이제 우리 드디어 진도가 끝나요. 드디어 진도가 끝나고 이제 반가운 평면좌표가 다시 나옵니다. 알겠죠? 반갑지 않아 평면좌표? 이것보단 낫지 않아 평면좌표가? 직선의 방정식이 얘보단 낫지 않니? 아니야? 그냥 다 싫어? 아무튼 무리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리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무리식과 무리함수가 쭉 연달아서 나오는데 얘는 책이 지금 쪼개져 있나? 근데 너네 혹시 유리화 할 줄 모르니? 유리화 배우지 않아? 배우지? 이거 유리화 배우지? 이미 배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유리화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유리화? 여기에다가 뭐 곱하는 거야? 얘에 대한 합차를 곱하는 거죠. 그쵸? 합차를 곱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될 거니까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 이니까 얘가 2가 되겠네요. 2 맞죠? 그리고 얘는 분자와 또 한 번 더 곱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그 다음에 x가 루트 3이라고 줬으니까 이제 루트 3 집어넣으시면 돼요. 정리해서 무리식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 유리식처럼 뭔가 막 나올 만한 문제가 없어요. 딱히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무리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무리식을 배우는 이유가 무리함수 때문에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무리함수를 같이 하면서 무리식도 그냥 같이 합시다.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무리식 그 다음에 무리함수 이렇게가 나오는데 무리식이라는 게 뭘까? 방금 우리가 사실 보긴 했는데 무리식이라는 게 뭐야? 우리 무리수가 뭐야? 응? 무리수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루트가 있는 거죠. 루트가 있는 거. 그치? 원래 정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이제 무리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무리식은 뭐야? 무리수는 루트가 있는 애들을 무리수라고 불러요. 그 무리식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잘 봐. 이렇게 두 종류의 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중에 무리식은 뭘까요? 두 번째 식이죠. 왜냐면 얘는 루트 2 곱하기 x라는 애야.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런 걸.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무리식은 뭘 의미한다? 루트 안에 뭔지 모르겠지만 x와 관련된 식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부른다. 그럼 무리함수는 뭐일 것이다? 루트 안에 x가 들어있는 식을 다시 함수를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 유리함수에도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x분의 1 유리함수야 아니야? 유리함수예요? 1분의 x 유리함수야 아니야? 유리함수야. 분수로 표현되는 건 다 유리함수야. 또 x제곱분의 x x세제곱분의 2x 뭐 x제곱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 이거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유리함수야. 그치만 우린 뭐만 배우냐면 1차 분의 상수 또는 1차 분의 1차식만 배운다. 1학년 때 배우는 유리함수는 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거 배워 안 배워? 우리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애들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전부 다 이런 애들밖에 없는 거야. 분모는 무조건 1차여야 되고 분자는 상수일 때도 있고 1차일 때도 있고 그리고 1차면 사실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였죠. 그러면 무리함수도 루트 안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x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고 x세제곱이 들어갈 뭔진 몰라. 굉장히 많은 애들이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뭐만 볼 거냐? 루트 안에 1차식이 있을 때만 본다라는 겁니다. 무리식이 얘만 있는 건 아니야. 무리식은 루트 안에 뭐가 있든 그냥 x만 들어가 있으면 돼. 몇 차든 상관없어. 원래는
근데 우리가 보는 무리함수는 뭐만 본다? 루트 안에 1차식이 있는 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함수가 뭐가 있을까? y는 무리함수 중에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을까? 루트 1차식이니까 x 라는 애를 지금부터 볼게요. 그러면 우리 유리함수부터, 유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y는 루트 x라는 애를 배우려면, 또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결국에는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뭘까요? x 값이 뭘까요? 정의역.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어. 그럼 정의역이 뭘까? 실수야, 허수야? 실수, 허수야? 허수죠? 허수죠? 좌표 평면상에 허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얘가 허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함수에서는. 함수에서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냥. 잘 봐. y는 루트 x라는 애를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거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거야. 그 말이 뭔 소리야? 실수 범위에서만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루트 안에 있는 요 x가 음수가 되면 실수다, 허수다? 허수다. 그러니까 x가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루트 2, 루트 3, 루트 4 요런 애들 x가 양수야.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가 양수야. 그럼 루트는 뭐가 되겠니? 이 전체 값은 뭐가 되겠니? 양수겠죠? 얘 양수고 얘 양수고 얘 양수잖아. 맞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x가 뭐야? 양수야. 그럼 내가 양수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일 거야. 당연히 y도 음수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네.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0 넣으면 뭐 나와 그럼? 0 넣으면 0 나오죠. 1 넣으면 1 나와요. 2 넣으면 루트 2 나오고요. 3 넣으면 루트 3 나오고요. 4 넣으면 2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어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y는 루트 x의 그래프입니다. 얘가 루트 x의 그래프야? 그러면 루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볼 거냐면 지금부터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볼게. 얘를 x축에 대해서 접었어.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얘를 이대로 접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맞나요? 그럼 우리 x축 대칭하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다라고 배웠죠? 그쵸? 얘가 y는 루트 x라는 애야. 그럼 얘를 x축 대칭했으니까 y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엔 얘를 x축 다시 y축 대칭해볼게요. y축. 그럼 내가 얘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y축 대칭하면 x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x로 바뀌어요. 그럼 이 그래프 뭐가 돼?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얘를 원점 대칭합니다. 얘를 원점 대칭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에 무리함수라는 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느냐?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1사분면으로 뻗어나가든가 2사분면으로 뻗어나가든가 3사분면으로 뻗어나가든가 4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측을 해보자. 이제 우리 유리함수도 배웠으니까 무리함수도 추측을 해보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이런 식이야. 그럼 우리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원래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우리끼리만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시작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리함수는 항상 어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각 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이야. 근데 1사분면일지 2사분면일지 3사분면일지 4사분면일지는 몰라.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 그 시작점과 몇 사분면으로 가는지에 대한 사분면을 찾아주시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야 돼. 이 시작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야? 0,0이죠. 정의역과 치역이 뭐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 시작점이 0,0이 됐네? 한 번 더 볼게.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제 일단 마이너스 떼고 봅시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정의역. 지민아, 졸려 죽겠지? 정의역 뭘까? x 마이너스 2가 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론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두 번째, 얘가 그러니까 양수야. 양수에다가 루트 씌우면 뭐야? 양수야. 맞죠? 거기다 3을 더하면 y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니?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양수 값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2부터 출발하는 애고 얘는 3부터 출발하는 애야. 그럼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일까? 2,3이겠죠.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2,3을 기준으로 1사분면일지 2사분면일지 3사분면일지 4사분면일지 모르잖아. 그것 원래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이렇게 따지는 거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함수가 존재해. 얘보다 큰 거니까. y는 3보다 크거나 같죠. 얘를 기준으로 어디만 존재해? 그럼 위에만 존재해.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야? 그러니까 1사분면으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귀찮잖아. 그치? 이제 유리함수에서도 내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귀찮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복잡하면 안 돼, 절대. 그럼 너네 안 그릴 거잖아. 맞죠? 얘도 여기까진 그래 알겠어. 시작점 찾는 것까진 그래 알겠어. 근데 사분면을 따질 때 이 그래프를 다 따져야 되잖아. 이 뭐 크다 작다 다 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 이제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뭘까? 정의역이 뭘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넘기면 뭐가 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는 플러스야. 얘는 플러스야. 그럼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일 거야. 근데 앞에 뭐가 있네?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이 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에다가 3을 뺐어. 그럼 y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아, 그러니까 시작점이 2,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왼쪽이고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밑에네.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네? 3사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원래. 근데 이것조차 귀찮아 한다고. 너네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너네가 직접 하면 귀찮아 보인다고. 귀찮아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단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단계로. 봐봐. 그럼 막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이동했어. 그럼 이렇게 쓸 거야. y는 그래서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볼까요? a의 루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 무리함수에서 시작점이 뭔지 사분면이 뭔지만 따지면 된다고? 맞죠? 이걸 어떻게 따지는지 한눈에 보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봐봐. 시작점은 얘가 2보다 크든 2보다 작든 뭐든 간에
얘와 얘만 보면 되잖아. 맞죠? 시작점은 2,3일 거잖아. 예를 들어서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의 시작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한눈에 보느냐? 시작점은 루트가 0이 되는 점이에요. 시작점은 항상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봐봐. 몇 콤마 몇이 시작점이겠니? 몇 콤마 몇이 시작점이야? x에다 몇 넣어야 루트가 0이 돼? 2. 루트가 0이 됐어. y는 몇이 돼? 3. 그러니까 2,3이야. y는 루트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야. 몇 콤마 몇이야? 3, 마이너스 1이야.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부호 신경 쓰지 마. 부호 때문에 얘가 달라지는 거야. 얘가 크다 작다가. 2보다 크냐 작냐, 3보다 크냐 작냐는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냐, 여기 있냐, 뭐 그것도 그 부호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부호 때문에. 근데 시작점을 따질 때 그걸 우리는 안 따진다고. 뭐만 보면 된다고? 루트가 0이 되는 점이 곧 시작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분면을 따져야 되잖아. 사분면은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뭔 소릴까? 잘 봐. 해봐. 맞죠? 맞게 쓴 거 맞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루트 다시 아까 그렸던 거 보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던 게 루트 x고요. 이렇게 있던 게 x축 대칭한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x였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됐었던 게 y축 대칭이었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x고요. 이렇게 돼 있던 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치? 얘를 맞니? 갑자기 내가 순서가 헷갈린다. a, b, b, 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a, b 플러스 마이너스 아 b, 이구나. 볼게요. 봐봐. 여기서 b와 a라는 건 얘는 한글로 써주면 얘는 x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얘는 루트의 개수를 의미해요. 정확히는 사분면이니까 그 개수의 부호를 보라는 거야. 얘 x 개수의 부호 뭐야? x 개수의 부호 플러스죠. 루트 개수의 부호 뭐야? 플러스지. 그럼 뭐가 돼? 플러스 콤마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 콤마 플러스가 1사분면이지. 얘 x의 개수의 부호 뭐야? 마이너스죠. 루트의 개수의 부호 뭐야? 플러스죠.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니까 2사분면이야.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니까 2사분면이야. 다시 x의 개수의 부호 뭐야? 마이너스죠. 루트의 개수의 부호 뭐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니까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잘 봐. 그럼 얘는 x의 개수 마이너스고요. 루트의 개수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야.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야. 그러니까 찍어놓고 이렇게 그리면 돼. 얘 봐봐. 얘 x의 개수 뭐였어? 플러스. 루트의 개수 뭐야? 플러스야. 그러니까 1사분면인 거야. 그래프가. 적용시켜 봅시다. 필수예제 2번의 그래프를 방금 내가 설명해 준 걸로 적용을 시켜서 그려보자. 근호야, 시작점 몇 콤마면? 마이너스 2,1 찍었어. 사분면은 몇 콤마 몇일까? 사분면 x의 개수 플러스 루트의 개수 플러스. 그럼 사분면은 플러스 콤마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1사분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예, 지민아 정신 차리고. 시작점 몇 콤마 몇일까?
그치? 2, 마이너스 1. 4분면은 뭐 콤마 뭘까? x의 개수 마이너스 루트의 개수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몇 사분면? 3, 4분면. 이해됐어? 이해했어?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익숙해지면 좀 더 빨라지는 것 뿐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고 나잖아?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은 뻔해.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일 거야. 마이너스 1보다 밑에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치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근데 그래프를 그린데 너네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정의역 치역 따졌어? 안 따졌잖아. 앞으로 뭐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정의역 치역 안 따져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보이는 거지 그냥.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b, a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x의 개수의 부호, 루트의 개수의 부호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x, y 사분면이 정해진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얘들아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656번 있어요. 656번. 656번에 정의역과 치역은 안 구하셔도 되고요. 그래프만 그려보세요. 그래프만. 요 4개 그리는데 어렵지 않거든? 656번에 요 4개 그래프를 그냥 약식으로만 그려. X축, Y축 찍어놓고 시작점 찍어놓고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근호 죽었다. 근호야 그렸어? 이게 다? 별거 아니지? 응. 볼까요? 8번.
무리함수 y는 루트 4-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쟤와 일치한다. 이거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 내가. 그러니까 쟤를 봐봐 쟤를 4의 마이너스 2의 x인데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했더니 루트 8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게 뭔 의미냐고. 이 계산 못해 너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런 식의 이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리함수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은 모양이 변하지 않아. 맞죠?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유리함수의 입장에서 뭐가 안 변한다는 거야? 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였어요. 맞죠? 그럼 분자는 변하지 않아. 그럼 뭐는 변해? 점근선은 변해.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무리함수에서도 평행이동은 모양이 변하지 않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프의 개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리함수에서는 뭔 의미일까? 무리함수에서는 뭔 의미일까요?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무리함수에서의 모양은 누가 결정해? 방금 우리 했던 x의 개수와 루트의 개수가 결정해. x의 개수와 루트의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졌어. 사분면이 달라졌었다고. 맞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 뭐가 안 변해? x의 개수와 루트의 개수는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x의 개수 마이너스이고 여기 마이너스 2 그대로인 거고 루트의 개수가 1이고 얘도 1인 게 그대로인 거잖아. 그건 안 변한 거야. 평행이동이니까. 그럼 뭐가 변할까?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두 가지 필요해서 첫 번째 시작점, 두 번째 사분면. 그러니까 사분면은 안 변해. 그치만 뭐는 변해? 시작점은 변해. 그러니까 이런 평행이동이 나왔을 땐 시작점만 보시는 거예요. 얘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야? 시작점 몇 콤마면? 2,1. 맞죠? 2,1. 얘 시작점 몇 콤마면? 4, 마이너스 5. 얼만큼 움직였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실전에서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냥 계산해서 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뭐 그냥 평생 우리가 개념 문제만 풀 것도 아니고 결국 시험에서 활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9번 봐봐. 659번에 유리함수와 다른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어? 대칭이동이 포함되어 있어. 대칭이동이 포함되어 있어. 이거 잘 봐야 되더라.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이동은 x의 개수와 루트의 개수가 변하면 안 돼. 근데 대칭이동은 뭐는 변할 수 있어? 시작점은 당연히 변하는 거고 대칭이동은 뭐는 변할 수 있어? 부호는 변할 수 있어. 루트에 마이너스 x를 x축 대칭해봐.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돼요. y축 대칭하면 루트 x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호는 변해. 부호는 변할 수 있어. 왜? 대칭이동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 x의 개수 콤마 y의 개수 뭐야? 다시 x의 개수 콤마 루트의 개수 뭐야? 마이너스 1 콤마 1이죠. 맞죠? 근데 여기 뭐도 있다고? 대칭이동도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x의 개수 콤마 루트의 개수 뭐야? 1 콤마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얘로 바뀔 수 있을까? 얘는 얘로 바뀔 수 있을까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붙었고 루트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다고요. 대칭이동이니까. 근데 얘 봐봐. x의 개수 콤마 루트의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2 콤마 1이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얘는 x의 개수 콤마 루트의 개수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에요. 왜? 대칭이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칭이동은 부호는 바꿀 수 있어요. 부호는. 그치만 절대값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값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는 토요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한 두 문제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두 문제, 세 문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뭐 연습 문제까지 해도 30분이면 끝나, 토요일에. 그래서 토요일 날은 시험을 하나, 시험이라기보다는 복습 프린트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그 복습 프린트 쭉 풀어서 오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없어요.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은 노시고. 놀아? 복습 프린트 풀어? 알겠지? 그놈은 이번 주 알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올래? 금요일에 오는 게 낫겠지? 아니, 나도 좀 쉬자. 사실 근데 나도 똑같아. 너가 금요일에 오나 월요일에 오나 사실 똑같은데 그냥 금요일에 와. 빨리 하자.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책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스매싱 사오시면 돼요. 샀어? 주문을 했어? 사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프린트는 우리 중간고사 범위 복습 프린트 드릴게요. 그래서 두 개를 줄 건데, 하나는 완전 개념 문제들. 그러니까 너네가 머릿속에서 잊혀졌을 만한 개념 문제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아마 풀게 될 거예요. 학원에서 개념 문제들은. 그래서 학원에서 있으면서 쭉 풀면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을 해서 개념은 어느 정도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로는 그 개념 문제보다 살짝 어려운 걸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수는 많지 않게 낼 거니까 그 풀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4번 봅시다. 4번에 무리함수 y는 루트 3x 플러스 6-1의 정의역이 제일 때 치역을 구하여라. 우리 이거 유리함수에서 이런 것도 봤는데, 사실 너네한테 실제 문제에서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하지 않아요. 뭘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라 라고, 찾아봐라 라고 얘기해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냐. 밑에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풀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로 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프로 풀자. 그래프를 그려서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고 아래에 있는 게 최소값이야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겠니? 시작점이 2 마이너스 1이겠죠? 사분면은 몇 사분면을 향해서가? 마이너스 플러스 몇 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요.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만들어지겠다?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은 여기서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y값은 어디서부터? 최소값에서부터 1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1까지일 거다. 끝이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넣으면 9네요. 그러니까 3이네요. 3 마이너스가 2까지. 이렇게. 여기가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y는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최소부터 최대까지일 거다. 끝이요.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663번에 마이너스 3x, 다시 x가 마이너스 3부터 a까지인데 무리함수가 저렇게 있대요. 그럼 제 시작점 몇 콤마 몇이니? 시작점 2분의 3 2겠죠? 4분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사분면. 맞죠? 그래 놓고 x값을 마이너스 3부터 a까지로 잘랐대.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고? 마이너스 3에서고, 최소값은 어디서다? a에서다. 끝이죠. 그러니까 저 함수는 몇 콤마 몇과? 마이너스 3 b와 a 3을 지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전부 다 집어넣으시면 a와 b가 뭔지가 나오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진도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나머지 이제 세 문제네요. 역함수까지 네 문제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 30분 정도 하면 충분히 끝내니까 그때 가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풀만한 문제가 있나?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되고, 뭐 연습 문제는 딱히 우리가 풀만한 문제는 없네요. 그럼 일단은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 5분 남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숙제에서 몰랐던 거나 이런 거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숙제하시면 돼요.